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식상할 수 있지만 결국 투자 성공은요, 나를 쓰러뜨려서 이기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제 동생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 늘리는 국민연금, 이 기사를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정도에 이제 코인베이스를 바닥에서 심지어 분할 매수를 해서 국민연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코인베이스를 샀다가 올해 2분기 가격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 약 10%를 매도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심지어 단타 잘하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이제 심지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상장 기업의 24만 5천 주. 이건 또 이제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은 비트코인 ETF다, 이더리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이게 이제 한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미래, 이제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서도 이렇게 투자하는 분은 저는 상을 좀 크게 줘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를 짊어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맨날 그 안전 투자만 해서는 지금 답이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 비중을 줄여서요. 적정 금액 내에서는 이런저런 그 코인 관련 주식을 담는 거 굉장히 잘했다. 단 지난번 하락장에 그러면 다 코인을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잘했을까요? 지인분이 한번 이제 보내주신 그 기사인데요. 전 재산과 집 다 날렸다. 한탕 노리다 나락간 연예인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지난 하락장 22년, 23년 심지어 이 최근까지도 아마 큰 손실을 기록한 게 아니겠냐. 특히 이제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봤었습니다. 그 하이엔드 소금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그맨 유정남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요. 한 달에 2억 8,700을 날렸다. 주변에서 그때 당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코인 안 하면 뭐였다? 바보였다. 부동산 비투 안 하면 뭐였다? 바보였다.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처음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었다가 다른 거에 눈 뜨게 되고 그러다가 크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코인으로 3분 만에 1,300만 원을 번 겁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지? 소질이 여기 있었나? 제 2의 인생은 이건가 하다가도 '이거 금방 수십억 가겠네.'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2억 8,700을 잃었는데요. 이게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세 자금이었는데 한 달 만에 날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코인 같은 거 무슨 투자를 하든지 처음에 돈을 이렇게 크게 얻었다.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본인이 "신이 버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저도 봐서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아픈데 이게 왜 낯설지가 않은 것은 기분 탓이겠죠. 우리나라 그 레슬링 영웅 중에 그 정지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금메달리스트거든요.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 재산의 80%를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리고 레슬링 체육관을 7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체육관 "나 이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체육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냐?" "투자를 잘못했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때문이냐?"라고 주변에서 물어본 거죠. 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림픽 연금만큼은 손을 대려다가 이건 참았고요. 전 재산의 70에서 80%를 잃었다. 그러면서 눈을 떠보니 이미 늦은 거였다.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분의 아내분은 당연히 투자를 반대했었다. 겁이 많아서 코인이나 주식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상의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상의 안 하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제가 보니까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그 투자가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제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 모르게 투자를 했다가
뭐 잘 되면 짜잔 하려고 했다가 대부분은 실패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현 씨는 제가 깡다구가, 당연히 깡다구가 있으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따셨겠죠. 그래서 투자도 그렇게 깡다구로 하셨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체육관 운영에만 뭐 열심을 쏟고 있다. 이제는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까. 이 굉장히 이제 쓴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 UFC 그 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도 아침 먹고 가 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코인에 실패해서 한남 더 힐에 이제 자가 주택이 있었는데 이걸 팔고 지금은 반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살고 있는 거주지가 반포동의 80평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매매가가 70억에 달하는 거니까 사회 보는 장성규 씨가 "김동현이 왜 여기 살아?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대?"라고 사람들이 뭐 댓글을 썼겠죠. 김동현은 그 "네 속마음 아니냐?"라고 물으면서도 "아 이거 자가가 아니다. 지금 뭐 반포동에 80평 뭐 70억 하는데 이 자가는 이제 못 산다. 근데 여기는 전세도 30억 40억 하는 곳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김동현이 "아 전세도 아니고 실은 반전세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금 무주택이다. 예전에 한남도에 작은 평수에 있는데 그 주택이 있었는데 다 팔았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또 슬픈 예감이 또 적중하는 거죠. 코인을 했다. 이게 위장병이 오르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판에 왔었다. 중간쯤에 많이 손해를 보면서 정신 차렸다.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다 길바닥에 가겠다라고 밝혔다. 코인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는 거죠. 가까스로 길바닥 가기 전에 정신을 차렸다는 그는 그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이제 본전이 됐다고 기사 회생한 상황을 전했다. 지금 여기 연예인 나오는 그 통틀어서요. 저는 이 김동현 씨만 본전이 됐다라고 하는 문구를 봤거든요. 김동현 씨요. 이분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자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부류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거 하나 봐라. 그거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뭐 저주를 하시면서 보통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 가장 김동현 씨가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고요. 개그우먼 신기루 씨도 이제 코인 전 재산 넣었다가 당연히 원금 못 받고 싹 날렸다. 개그맨 김기리 씨도 이분도 이제 뭐 전 재산 탕진했는데 뭐 이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거 가지고 농담을 뭐 김숙 씨가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걸 뭐 통계적으로 내보진 않았지만 제가 뭐 그래도 한 수백 명 이상 본 결과 코인 투자의 90% 이상은 반드시 손실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90%의 손실이요. 생각보다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비투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했건 내 돈을 했건 거의 이거 코인은 거의 마이너스 한 97~8%뭐 이상 가거든요. 복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구가 안 돼요. 대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안 된다고 저기 뭐 선물에 손을 대고 좀 더 화끈한 뭐 한방 알트코인 저 밑에 있는 거 사다가 그나마 있던 것마저도 다 휴지가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비튼코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참 그 뼈아픈 그런 거고요. 가장 큰 기회가 있는 건 맞지만 이 코인 쪽을 잘 모르시고 무턱대고 들어오시고 남들이 뭐 부자가 됐다 하니까 가장 큰 실패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0%가 넘습니다. 웬만하면 주변에서 코인 하시겠다고 하면 "굳이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정답에 가깝습니다. 무턱대고 들어오면 뭐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다 남 좋은 일 안 좋은 쪽으로 남 좋은 일을 시키면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게 그때랑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랑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본인이 소득이 아직 적었을 때 다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이 재밌습니다. "그럼 코인 다시는 안 해요?"라는 질문에 "아니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마약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인이요. 똑같은 투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투기가 될 수 있고요. 인생 역전 대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코인 이 투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도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한방 역전을 꿈꾸는 사람, 사실 전 세계 MZ들이 그래서 코인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좀 해당이 되지 않겠냐? 아직 뭐 투자에 대해서 크게 좀 코인 뭐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실패 경험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실패는 무조건 합니다. 투자가 됐건 처음에 딱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대박이 났다? 아까 그 들으신 거 기억 안 납니까? 신이 버린 사람이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아시게 되겠죠. 실패를 대부분 경험합니다. 근데 크게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가 또 그 코인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뭐 손에 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부류입니다. 제가 볼 때 약 90% 이상은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통이 심해요. 근데 이것을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 봤나? 나 분명히 제대로 봤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지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게 막 본전 회복 뭐 그런 것보다 '나 정말 그래도 다시 해 보고 싶다. 난 내가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왜 틀렸지?' 긍정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1 번과 2 번이요. 가만 보시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제 동생과 함께 방송을 하는 건 사실은 이 2번 그룹을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또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류는요. 사실은 코인도 하시면 안 되고 주식도 안 됩니다. 어차피 해 봤자 또 남을 탓하고 그런 발전도 없고 또 실패할 겁니다. 저희는 2 번을 위한 방송이고요. 1번 그룹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을 모두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막 나중에 뭐 "너희들 돈 벌었다며 그 위험한 거 왜 할라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게 FM입니다. 만약에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왔다? 그러면 몰라도 그럼에도 "너 정말 다 이룰 수 있다. 괜찮겠냐?" 제가 이렇게 정말 얘기하면요. "저 시작과 함께 반토막 나는데 괜찮으시겠죠?"라면 되게 이제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그냥 씩 웃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제 유명 트레이더가요. 뭐 48만 뭐 팔로워가 있다는데 지난달이라 하면 7월 달을 얘기하겠죠. 이 코인 트레이딩 하면서 25만 달러를 날렸다. 뭐 우리 돈 뭐 3억 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코인판을 떠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바보처럼 트레이딩을 했다. 내가 드디어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사람은 차라리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떠났다가 나중에 정말 절치부심해서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조정에 아마도 이런 뭐 베테랑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롱 베팅이 청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 세력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죠. 해시키라고 하는 그룹과 OSL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라이센스 받고 코인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룹이 되겠죠. 자, OSL에서요.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7% 정도 증가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은 960만 홍콩 달러. 전년 대비해서 90%가 줄었답니다. 그래도 아직도 손실 적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대형 채굴 기업들, 이제 중국의 뭐 이런 금융 세력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세력들도 지금 다 뭐다? 투자보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만 힘든 게 아니고 세력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손실이 나고요. 뭐 NFT 하던 거 지금 다 접고 대형 채굴사가 중소형 채굴사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다 힘들다. 코인이 제가 뭐 말씀 계속 드렸지만 4년 주기라고 합니다. 4년 주기 중에 3년 6개월이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6개월 딱 재미있는데 특히 그 6개월 중에서도 약 한두 달에 정신 못 차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짐 싸들고 그냥 뭐 전세금 빼서 들어오면 아까 보셨던 그 연예인이나 개그맨처럼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할까요? 2번 그룹. 그 느낌 이제는 아시죠?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막 눈을 까짓고 이제 뭐 지금 없는 돈 있는 돈 다 빼 가지고 과감하게 수억을 베팅했을 때 그 느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유유히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겠죠. 자, 러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항상 반대였는데 이제 재무부와 함께 국영 코인 거래소를 만든답니다. 정말 놀랄 노짜죠.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은행 그 LB나 뭐 나비울리나 뭐 이분에게 중앙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야, 빨리 코인 거래소 내가 만들랬지. 그러니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코인 결제 허용과 코인 채굴 합법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죠. 한번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영 코인 거래소, 국경 간 무역할 때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또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채굴하는 코인들 있죠. 이거 합법화 시키겠다. 근데요, 코인을 떠나서 모든 자산이 됐건 하다못해 시장의 당근, 무, 사과 얘네들 모든 것들은요. 가격을 뭐가 결정합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솔직히 그 해외 무역할 때 뭐 썼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달러화 쓴 거 아닙니까? 달러 무역 거래 비중이 90%가 압도적으로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결제하는데 뭘 쓰겠다? 코인 쓰겠다. 지금 이런 발칙한 상상이 예전에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코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채굴해서 서로 코인 더 가져가려고 한다. 코인 거래소를 차린다. 당연히 코인 수요가 급증하겠죠. 국제 무역 대신에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 쓰고요. RWA요. 그거 이더리움 레일 위에 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CBDC다 이런 것들을 대신 쓰겠다. 근데 이게 러시아만 쓰겠냐라는 거죠. 러시아가 브릭스 내에 있죠.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제 뭐 석유를 하고 물건을 서로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반미 진영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탈달러화라고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겠다. 이게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전 세계가 지금 채굴을 합법화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부로 쌓인다는 얘기예요. 또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이게 쓰임새가 다릅니다. 비트는 그냥 쌓아두고 이게 이제 국가의 품격이에요. 우리 뭐 예전에 중앙은행 어디에서 금을 뭐 몇 톤씩 쌓아놓고 그것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건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쓰는 거죠. 이제 그 제1의 플랫폼, 기술의 플랫폼이 되겠죠. 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저는 비관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비트코인 데스크로스가 형성이 됐다. 이거 이제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가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스크로스라는 뭐 기술적 용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이거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21년 7월 달 데스크로스가 발생했고요. 23년 9월 달 다 이거 발생하고 4개월 후에 급등했던 기억이 나죠. 지금은 장기적으로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안 좋은데 알트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단기 조정이고요. 단기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나봐야 아니까요. 4개월 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뭐 한번 지켜보시죠. 자, 크립토포 해리스라고 하는 미팅 했었다. 여기에 정작 해리스 캠프는 전원 불참했다. 이게 이제 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기사죠. 자, 이로 인해서 해리스가 코인 업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거죠. 이 기대감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는데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코인 수용을 건의를 하더라도 해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암호화폐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암호화폐 지금 부정적인 낸 거죠. 이거는 뭐 믿음이 없는 거죠. 아, 예전에 그 조 바이든이랑 똑같이 가겠구나. 다만 민주당 상원에 그 원내 대표가 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이 여기에서 이제 친코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최대의 성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자본이 미국 상원 의원 지금 민주당 원내 대표 척 슈머를 포섭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진영에서 그 크립토포 해리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금융 엘리트 로비스트들이 해리스 진영은 아직 섭외했다 못했다, 아직 포섭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크립토포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를 위한 코인 집단이거든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지들 맘대로 뽑았다, 반대 운동했다가 그러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민주당원들, 해리스 포함이죠. 포기하겠습니까? 이름이 크립토포 해리스라니까요. 해리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뭘로 이렇게 섭외를 할까요? 순화된 표현으로 로비하겠죠. 지켜보시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뭐 트럼프 편이냐, 뭐 해리스 편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트럼프가 돼도 해리스가 돼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금융 엘리트 러비스트들이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이미 거의 작업이 끝났고요. 해리스도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작업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코인에 로비 자금이 들어가면 법이 이제 바뀐다니까요. 그 이제 ETF 다 승인됐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IMF 임원 뭐 오랜만에 이런 얘기 했네요.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를 85% 인상하면 탄소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틀린 발언 같진 않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세를 그냥 확 85%를 인상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 많이 안 할 거 아니냐. 그 전기세 안 그래도 비싼데 전기세를 뭐 거의 85%면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이거 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세 올려버리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노골적인 얘기인데요. 전 세계 전기세를 올리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당연히 줄어들죠. 똑같은 전기세 해서 나오는 비트코인인데 전기세를 세게 하면 비트코인 당연히 더 채굴이 어려워지겠죠. 명분을 뭐로 했습니까? 탄소 배출량 감소, 환경 보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명분으로 세우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기 애매한 거예요. 환경 보호,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데 여기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탄소 배출량조차도 그들의 어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IMF에는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개 대표적인 기축 통화를 거기 집어넣고요. SDR이라고 해서 뭐 구제금융 같은 거 할 때 돈을 빼서 빌려줍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드네요. 비트코인 여기다 집어넣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남들이 그렇게 쉽게 채굴하는 거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우연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이제 그 트럼프 주변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이 말을 하라고 아마 대본을 줬겠죠.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국가부의 측정 단위가 될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금을 뭐 10톤, 20톤, 뭐 몇백 톤 쟁여놨다더라. 외환 보유고가 뭐 몇십억 달러라고 하더라. 예전엔 그 금이고 달러고 미국의 국채였는데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뚜렷하게 제 눈엔 보입니다. 참고로 뭐 IMF,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유럽중앙은행, WTO, WHO 전 세계 금융 세력은요. 소위 말하는 자본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국제 기구들을 쥐락펴락합니다. 참고로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시킬 그룹의 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홍콩의 최대 인터넷 뱅킹에서 코인
팔 거야 라고 합니다. 언제? 올 4분기 내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여기 제일 큰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올 4분기 내로 승인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외에도 복수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서 사용자가 직접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상품 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 이더 외 기타 알트코인도 하게끔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주요 금융 세력, 중국의 세력이죠. 첫 번째 OSL 거래소 홈페이지 제가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이미 팔고 있죠. 아쉽지만 아직 중국 본토에 들어가진 않고요. 홍콩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OSL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USDC. 자, USDC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중국 거래소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베 혹은 에이브라고 하는 디파이 코인, BIT, 컴파운드, 래프, 유니스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키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뭐 테더는 당연히 중국계니까 들어가고요. 옵티미즘, 폴리곤, 아발란체, 유니스왑, 체인링크, 리도다오, 코스모스, 에이브, 메이커, 폴카닷, 컴파운드, 렌더, 톤, 앱토스, 신테틱스, DYDX, 라이트코인. 자, 이런 코인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ETF가 된 비트 이더, 뭐 앞으로는 이제 솔라나 뭐 더 나오겠죠. 그리고 벡트라고 하는 주요 뭐 나스닥 아니죠. 그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스 그룹의 코인 거래소가 벡트입니다. 벡트에 이미 상장이 된 코인들,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들, 펀드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 뭐 CME 크립토 벤치마크 지수들 마찬가지로 그런 게 미국에 있다면 중국에는 해시키와 OSL에 상장된 코인 얘네들이 저는 뭐 무조건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라기보다는 수년 내에 쉽게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높고 복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코인들, 특히 이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크립토 퀀트 리서치 총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4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2016년과 20년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밑에 있는 차트를 잠깐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두 번째는 2016년인데 뭐 마지막에 좀 올랐죠. 그리고 2017년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2020년. 2020년도요. 우리가 11월 전까지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이 가격이 뭐 거의 뭐 횡보를 6개월 이상 한 거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기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나나 존이 시작이 된다고 이제 4분기 정도 우리가 봅니다. 저도 뭐 4분기 어느 시점이 되지 않겠냐. 근데 바나나 존이 시작했다고 금방 판다? 뭐 본전 조금 근처 왔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바나나 존이 시작된 다음 약 1년 동안 상승장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2번 보시면 이게 2016년도거든요. 2016년 말에 팔았으면 2017년에 엄청난 상승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갈 것 같은데요. 쉽사리 팔지 말자라는 얘기 아직 제가 볼 때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말 아닙니까? 모두 좋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